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까? 네. 이게 이 빨간 날이면 몸이 뭔지 알아가지고, 예. 자, 석탄일을 맞이해서 자, 오늘 혼동 들어갈 차례죠. 교재 보시면 물권의 소멸입니다. 86쪽에. 이제 물권의 소멸 원인은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등등이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공통 원인은 목적물의 멸실이죠. 물건이 없어지면 물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하나 이제 확인하실 판례가 포락 판례였죠. 토지가 포락되어서 쉽게 말하면 뭐였어요? 바닷물이 넘쳐서 토지가 잠겨버렸다. 우리 포락이라고 했는데, 포락이 되면 소유권은 소멸하게 되고, 하나 확인하실 점은 나중에 성토화되어도, 그러니까 제방 등이 축조되어서 성토화되어도 한 번 소멸한 소유권은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였어요. 자,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뭐가 있었냐면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인데, 이제 용익물권이면 우리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었는데, 전세권은 학설의 대립이 있어서 시험은 나오게 되면 지상권 아니면 지역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하고 20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물권은 소멸한다. 혼동으로 소멸시효에 걸리는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던 게 소멸에서는 혼동이죠. 최근 들어서는 거의 좀 출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인 한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필요 없는 권리는 이제 다른 물건이겠죠. 다른 물건은 소멸하게 된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 조심하시고, 그 소멸할 물건이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면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이제 이런 거였죠.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을 해줬는데, 지상권자가 이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동일인에게 지상권과 소유권이 귀속이 되면 필요 없는 권리는 뭐겠어요? 지상권이죠. 그럼 이 지상권은 소멸되는데, 이 소멸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혼동이다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확인하실 점, 이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할 때 등기해야 소멸해요? 등기 없이 소멸해요? 등기 없이. 이건 191조 조금 전에 법률 규정으로 소멸하는 거니까 등기 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상권이 소멸되는 건 누구에게 이전되어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 소멸이다 라고 했고, 근데 이 절대적 소멸을 가져오게 된 원인은 둘이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어서 소유권이 갑에게로 복귀가 되면,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실효되면 한 번 소멸했던 물권은 영원히 소멸해요, 부활하는 거야? 부활한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때 이 지상권이 소멸되는 건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소멸되는 거고, 우리가 봤던 판례 중에 뭐 있었냐면 갑과 을 사이에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을 해줬는데,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주고요,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럼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는 건 무슨 담보가 설정된 거야? 담보로 이전 등기해 주는 건 양도담보죠. 그렇죠?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하면 무슨 담보예요? 가등기 담보겠지. 가등기 했으니까. 이전 등기하면 양도한 거니까 양도담보 형식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상권자가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거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고 했죠. 왜 안 된다고 했냐면 양도담보로 등기한 건 을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혼동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게 양도담보로 이전 등기가 됐다라고 써 있으면 아직 소유권이 변동된 건 아니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임법 할 때도 이런 거 봤잖아요. 갑이 을에게 주택을 임대차하고 병이 이 주택의 소유자가 되면 얘는 임대인 지위를 모두 다 승계합니다. 근데 얘가 등기를 한 게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면 양도담보권자 병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얘는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니까. 항상 양도담보로 이전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하면 아직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얘가 소유자가 되려면 뭘 거쳐야 돼요? 가등기담보법상 청산 절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실행 통지하고 통지가 도달되고 청산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2개월. 청산 기간이 2개월이죠. 그럼 2개월 끝나면 뭘 줘야 돼? 청산금을 줘야죠. 그렇죠? 그래야 소유자가 되는 거지 양도담보로 등기했다고 소유자가 되는 건 아니다. 자, 근데 요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병에게 지상권을 저당 잡혔어요. 소위 이제 지상권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상권자가 소유자가 되면 이게 원래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겠죠. 그럼 이 지상권이 소멸하면 뭐도 소멸하는 거야? 저당권. 그럼 누가 피해를 봅니다? 병이. 그래서 원래는 소멸해야 되는데 좀 전에 단서조항에서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 혼동으로 소멸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191조랑 단서에서 규정한 거죠. 그러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건 두 가지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제3자를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해 소멸하지 않는 건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면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 얘는 시험에 잘 나오죠. 본인 보호.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 본인을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만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된다고 했냐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보다 후순위가 있냐 없냐. 만약에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밑에가 치고 올라오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봤던 게 갑이 토지의 지상권자고 A가 소유자예요. 자, 얘가 이걸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지상권은 원래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후순위의 저당권이 있대요. 그럼 얘가 소유자가 됐는데 후순위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뭐가 있으니까?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후순위가 있냐 없냐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 사례에서 이 저당권자가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자가 됐어요. 이 저당권은 존속한다, 소멸한다? 저당권자가 소유자가 됐어요? 그럼 이 저당권은 존속해, 소멸해? 소멸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병이라는 저당권이 있었대요.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하면 소멸한다, 존속한다? 존속하는 거지. 후순위가 있냐 없냐만 구별하시면 돼요. 하나 더. 갑이 임차권자고 A가 소유자인데 요 임차권자가 이 집을 사서 소유자가 됐어요. 그러면 요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죠. 뭐가 있으니까? 후순위 있으니까. 그렇죠. 이때는 존속하는 거고.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그럼 만약에 을이 이걸 샀대. 그러면 이 저당권은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하죠. 뭐가 없으니까. 후순위니까.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후순위가 있냐 없냐만 구별하면 돼요? 구별이 어렵진 않죠? 예. 하나만 보면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이 A가 소유자고요. 갑이 임차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고 을이 저당권자예요. 근데 이제 요 A가 돈을 못 갚은 게 있어서 경매가 실행돼서요. 요 갑 임차권자가 경락을 받아서 소유자가 됐대요. 임차권자가 경락을 받아 소유자가 되면 요 임차권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요 임차권은 소멸하겠죠. 왜 소멸할까요? 그러니까 후순위가 있으면 존속하고 없으면 소멸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외관상으로 보면 저당권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지금 뭘 받았다고요? 경락. 경락 받았으면 저당권은 어떻게 될까? 이건 없어진 거야. 그러면 얘가 소유자가 될 때는 후순위자가 없기 때문에 얘는 소멸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경매는 좀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매매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자가 소유자가 된다고 해서 저당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후순위가 있으면 존속하는 거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모든 저당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후순위자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고. 자, 근데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었죠. 뭐 있었어요? 점유권하고 광업권.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되는 권리가 아니다. 예를 들어
점유자가 소유자가 됐다고 해서 점유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 이건 둘 다 존재하는 거죠. 자, 그 얘기가 이제 쭉 써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소멸하는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가 두 가지. 제3자를 위해서, 두 번째는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해서라는 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을 때 지상권자가 소유자가 되어도 병의 저당권을 위해서 소멸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본인 보호는 뭐만 보시면 되냐면 후순위가 있냐 없냐 그거 확인하시고, 판례 박스 한번 보세요. 1번,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근저당권보다 열위의 가압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을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열위의 가압류자가 있다고 써 있죠. 그러면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고, 자 2번에 보시면 후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임차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후순위자가 있다 없다? 후순위자가 있어 없어요? 있죠. 후순위 근저당권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후순위가 있으니까 그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간단하죠. 자,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두 가지. 자, 혼동의 소멸은 절대적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인이 되었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멸했던 물권은 부활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물권의 소멸입니다. 문제 하나 보면 올해 변리사에서 물권 소멸이 출제됐는데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습니다. 1번, 갑의 X토지에 을이 1번 저당, 병이 2번 저당을 취득하고 정이 X토지를 가압류한 후에 병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누가 소유자가 됐어요? 병이. 그럼 뭘 찾으셔야 돼요? 병보다 후순위가 있냐 없냐를 찾으셔야죠. 병보다 후순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뭐라고 되냐면 정이 가압류했다. 그럼 정은 병보다 후순위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혼동으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 거야. 후순위가 있냐 없냐 구별하시면 되고, 자 2번, 토지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그 토지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토지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다. 누가 소유자가 됐다는 거야? 소유자가 된 사람이 누구야? 자, 임차권이 대항력권을 갖추고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됐고요. 토지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했대. 누가 소유자가 됐다고요? 임차권자. 그렇죠? 아니 이건 뭐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써 있는 대로 보시면 돼요. 소유권과 임차권이 귀속이 됐다. 임차인이 소유자가 됐대. 그럼 뭐 찾으셔야 돼? 임차인보다 후순위자가 있냐 없냐를 보셔야지. 후순위자가 있어 없어요?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얘가 소유자가 됐는데 대항요건 갖추고 저당권이 나중에 들어온 거죠. 그럼 후순위자가 존재하는 거니까 그럼 이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3번, 부동산 공유자 일부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은 다른 공유자 명의로 지분 이전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뭘 묻는 거예요? 포기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럼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공유지분 포기, 합유지분 포기 전부 다 법률 행위니까 등기해야 되고요. 4번,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 유치물을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그 유치권이 소멸한다. 유치권이 소멸되는 건 포기의 의사표시 이외에 점유까지 상실해야 되느냐 그걸 묻는 거죠. 점유까지 인도해야 돼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죠. 포기의 의사표시로 소멸하는 거지 인도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같은 취지로 본 것도 뭐 있었냐면 분묘기지권 할 때 봤죠. 분묘기지권을 포기하게 되면 점유까지 넘겨줘야 돼요? 포기로서 소멸하는 거예요. 포기로서 소멸하는 거지 점유까지 인도해야 되는 건 아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 근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할 텐데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으로 밝혀졌대.
그러면 한 번 소멸했던 저당권은 영원히 소멸이에요? 부활하는 거야? 부활하는 거죠. 무효인 것으로, 원인이 무효인 것으로 밝혀지면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랜만에 혼동이 출제가 돼서 확인하시는 차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 점유권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면 인정한다라고 했고요. 자, 주의하실 판례. 대지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에 이전 등기할 때 대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본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이전 등기할 때. 그러니까 대지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언제부터 점유한 것으로 인정하냐면 이전 등기할 때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시험에 틀리게 내면 뭐라고 낸다고 그랬어요? 보존 등기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존 등기라는 건 누구에게서 넘겨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존 등기가 아니라 이전, 오른쪽에 보조단의 판례 보면 보존 등기는 이전 등기와 달리 양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 명의자가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등기할 때라고요? 이전 등기. 보존 등기하면 틀리니까 조심하시고요. 건물의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건물 소유를 위해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부지 점유에 관한 내용 중요하죠. 부지 점유자는 누구라고 써 있어요? 건물 소유자요. 그러니까 이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거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부지 점유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건물 소유자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미등기 양수인에게도 인정합니다. 처분권 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이 있는데 임차권자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부지 점유자는 누구예요? 건물 소유자라고.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점거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부지 점유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작년에 다른 시험 간평에서 뭐가 나오냐면 유치권자가 건물을 유치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대. 부지 점유자는 누구예요? 건물 소유자라고. 항상 부지 점유자는 누구냐면 건물 소유자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면 관련 판례로 뭐이냐면 건물을 공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4사람이 공유하고 있는데 현재 그 건물을 2사람이 쓰고 있대요. 그럼 부지 점유자는 그 2사람만 부지 점유자예요? 공유자 전부예요? 전부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라면 건물을 쓰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부지 점유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점유의 관념화라고 해서 우리가 3가지를 봤어요. 점유 보조자, 간접 점유, 상속인의 점유 3가지가 있었는데, 자, 점유 보조자는 가사상 영업상 유사한 관계에서 타인의 뭘 받았어요? 지시를 받아서 사실상 지배를 하게 되면 이때는 지시를 내리는 사람만 점유자지 요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보조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얘는 점유자가 아니라 점유를 뭐 하는 거야? 보조할 뿐이죠. 예를 들어서 상점의 점원. 상점의 점원이 하루 종일 물건 관리하고 있어도 그 물건에 대한 점유권은 그 점원에게 있는 거예요? 사장에게 있는 거야? 사장. 그 물건을 점원이 사실상 지배한다 하더라도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시 내리는 사람만 점유자다. 그럼 이게 뭐 시험에 나오면 별거 없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보장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핵심 1번만 기억하시면 되죠.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그리고 보호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도 없다. 점유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권적 청구할 때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 그랬어요? 현재 점유자에게 해요. 그럼 직접 점유자에게만 해야 돼요? 간접 점유자 포함이에요? 당연히 포함이지. 근데 점유 보조자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얘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근데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닌데 뭘 하나 인정해 준다고 했냐면 자력구제권은 인정해 준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말 그대로 얘는
간접으로 뭐 하는 거야? 점유. 얘도 점유자로 인정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간접 점유가 인정이 되려면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일정한 법률 관계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 갑이 을이랑 임대차 계약을 하고 요 을에게 목적물을 인도해 줬어요. 그러면 을이 이제 임차인이죠. 임차인. 그러면 일단 요 임차인의 점유, 직접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예요? 타주 점유예요? 타주 점유를 하는 거고, 그러면 요 임차인이 물건을 직접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뭘 한다고 표현하는 거야? 간접 점유. 임차인을 통해서 점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간접 점유가 성립하려면 얘네 둘을 연결해 주는 이러한 법률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점유 매개 관계다라고 불렀던 거죠. 점유를 연결해 주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임대차뿐만 아니라 뭐 지상권, 전세권 다 들어가는 거고, 근데 요 매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 갑이 을한테 목적물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야죠. 매개 관계의 근거에서 갑은 을에게 내 거 돌려줘. 임대차 계약에 기한 뭐가 인정이 돼야 돼? 반환 청구. 그럼 만약에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해서 매수인에게 인도를 해줬대요. 그럼 매도인은 간접 점유자예요? 점유 상실이에요? 점유 상실이지. 왜? 갑이 을에게 매도로 넘겨준 거면 돌려받는 매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간접 점유가 성립할 수 없어요. 지상권, 임대차, 전세권 등등의 매개 관계가 존재해야 되고, 그러면 이 매개 관계는 반드시 유효해야 돼요? 무효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건 무효라도 상관없다. 유효함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매개 관계는 하나만 있어야 돼요? 여러 개 있어야 돼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매개 관계, 간접 점유에서는 우리가 항상 점유라고 하면 직접 점유뿐 아니라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간접 점유. 우리 지난주에 그 등기 청구권 공부했잖아요.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려야 안 걸려? 원칙은 채권적이니까 걸리죠. 그 뭘 하면 안 걸린다 그랬어요? 점유.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면 안 걸리잖아요. 직접 점유해야 돼요? 간접 점유해도 돼? 뭐 상관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간접 점유자도 당연히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오늘 취득시효 보는데 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직접 점유해야 돼요? 간접 점유해도 돼요? 상관없죠. 전부 다 돼요. 유치권자는 반드시 목적물을 뭐 해야 돼? 점유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유치권은 소멸입니다. 그럼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직접 점유해야 돼요? 간접 점유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유치권에서는 간접 점유를 해도 되는데 누구에게 직접 점유를 하게 하면 안 된다? 채무자에게. 그건 이제 예외적인 얘기 나오고, 어쨌든 요게 이제 간접 점유고요. 그럼 우리 시험에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을이 병한테 전대차를 해줬대. 그러면 직접 점유자는 누구예요? 전대차가 있었으면 병이고, 간접 점유자는 두 사람 다 간접 점유가 되겠죠. 매개 관계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럼 우리 시험엔 뭐라고 그랬냐면 을이 갑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했다면 직접 점유자는 병이고 간접 점유자는 갑만이 간접 점유자가 된다. 이러면 OX. 틀려요. 그러니까 어차피 요 매개 관계가 반드시 적법 유효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간접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꼭 받을 필요는 없는 거야. 적법 유효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죠. 성립 요건은 특정인의 직접 점유가 있을 거야. 간접 점유가 있으려면 당연히 직접 점유자가 존재하는데 얘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점유 매개자라고도 불러요. 임차인을 매개자라고 하고, 타주 점유다라고 했고요. 자, 매개 관계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때 매개 관계가 존재하는데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다고 했고요. 매개 관계의 기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매도해서 넘겨준 거면 간접 점유 아니라고 했고, 매개 관계는 여러 개 중첩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꼭 유효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차했다면 간접점유자는 둘 다 갑이랑 을 모두 간접점유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점유자의 지위는 뭐 뻔한 얘기죠. 간접점유자도 점유자니까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요 취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간접점유도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접점유자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밑에 써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상속인의 점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하는데 언제 이전한다고 했냐면 사망과 동시에. 인도받을 필요 없고요. 사망 사실 알아야 돼요?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죠. 사망과 동시에 넘어가고, 다만 상속의 특성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상속인은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할 수 없다. 그대로 다 승계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점유의 관념화 세 가지 본 거고, 이게 뭐 한 문제로 독자적으로 나올 건 아니고 기초 개념으로 보는 거죠. 점유의 관념화 보시면 점유 보조자, 타인의 뭘 받아서 한다는 거야? 지시를 받아서 사실상 지배를 합니다. 그럼 원래 사실상 지배를 하면 점유권을 인정해 주는 게 맞지만 얘는 지시를 받아서 지배하기 때문에 점유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점유자가 된다고요? 타인. 그럼 얘는 이 타인, 사장님은 자기가 사실상 지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는데도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의 관념적인 점유다라고 해서 관념화라고 부르고, 그러면 핵심은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근데 하나 뭘 인정한다 그랬어요? 자력구제. 내 눈앞에서 침탈이 벌어지고 있으면 국가구제를 요청할 시간이 없을 때 자력구제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간접점유. 간접점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첫 번째로 직접점유자가 존재해야 돼요. 얘는 이제 무슨 점유라고 했냐면 타주점유고, 자, 그리고 둘을 이어주는 점유 매개관계, 임대차, 전세권, 지상권, 사용대차, 질권 등등이 있어야 되고요. 그럼 이 매개관계의 기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야 돼. 반환 청구 못하면 그건 간접점유가 아니다라고 했고요. 매개관계가 꼭 적법 유효할 필요는 없다. 무효라도 상관없어요.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대차가 해지됐어요. 그래도 임대인은 여전히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간접점유자로서 점유권을 가지는 거고, 자,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 최근 판례에 따르면 매개관계는 유효함을 요구하지 않지만 만약에 무효인 명의신탁을 했다면 이 명의신탁은 점유 매개관계 자체로 볼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을 했다면 명의신탁자는 점유자다, 점유자가 아니다. 아닌 거예요. 얘는 간접점유를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게 판례고, 자, 간접점유자의 지위. 그럼 얘는 점유자니까 당연히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요 취득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상속인의 점유. 그러니까 상속인은 사망과 동시에 점유를 승계합니다. 사망 사실을 알 필요도 없고요. 현실의 인도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즉시 점유권을 취득하잖아요. 사실상 지배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래도 점유권이 인정이 되니까 점유에 관념하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자, 상속인은 자기 점유만을 분리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분리주장할 수 없다. 그대로 다 승계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의 종류로 자주와 타주를 봤었죠. 자주 점유는 뭐예요? 소유의사가 있는 거고 타주는 소유의사가 없는 거야. 그럼 자주와 타주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구별하는 건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로 판단해요? 객관적으로 하는 거야?
객관적으로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관계에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럼 임차인은 자주점유예요? 타주점유예요? 왜 타주점유예요? 그럼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건 소유권을 소유하겠다는 의사를 갖는 객관적 권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내가 임차인 맞긴 한데 나는 마음속으로 가질 생각이었어 라고 하면 자주로 인정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걔 내심의 의사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주인지 타주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럼 뭘로 추정한다?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우리 점유하고 있으면 몇 가지를 추정했었죠? 4가지. 그렇죠? 소유사, 선의, 평온, 공연. 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197조 1항에 따라서 자주 타주가 분명하지 않으면 뭘로 인정해 주는 거야? 자주. 그러면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게 취득시효를 하려고 합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증명해야 돼요? 할 필요 없는 거야? 할 필요 없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자주로 추정하니까. 그래서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요. 타주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깨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전환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주점유가 뭘로 바뀌냐면 타주로 바뀌는 경우. 그럼 지금은 자주인데 타주로 바뀌는 건 대표적으로 어떤 의무가 생기면 바뀐다고 했냐면 인도 의무. 인도 의무가 생기면 타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3가지를 봤었는데 뭐 있었냐면 매도된 부동산, 경락된 부동산, 그리고 해제된 부동산. 요 3가지 각각 다 다른 판례긴 하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매도를 하게 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뭘 해줘야 돼? 인도 의무가 생기고, 원래 제 거면 자주점인데 제 부동산이 경락됐어요. 그럼 경락되면 저는 그걸 경락인에게 뭘 해줘야 돼? 인도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경락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생기니까 타주로 바뀌고, 매수를 하면 매수인은 자주점인데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그럼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뭘 해줘야 돼? 인도. 이렇게 되면 타주로 바뀝니다. 매도, 경락, 해제 이런 말 나오면 타주로 전환되고, 자, 그 다음에 2번째,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누가 소송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죠? 누가 소송했대요?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지면 이때는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로 바뀝니다. 근데 소유자가 아니라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을 했는데 인정이 안 됐대. 점유자가 주장했다라고 써 있으면 이거 전환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점유자가 스스로 제기한 소에서 점유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타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점유자가 주장했는지 소유자가 주장했는지를 구별을 해두시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타주가 이번엔 거꾸로 타주인 것이 자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건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새로운 권한을 취득하거나 두 번째는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어진다. 우리가 이런 거 봤었죠. 갑이 있는데 A가 갑에게 임대차를 해줬어요. 그러면 갑은 이제 임차인이에요. 그럼 임차인이니까 이 사람은 타주점유죠. 근데 이제 이 갑이 만약에 사망을 해서 을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속받은 을은 상속받아 놓고 아우 나는 을아버지 모르겠고 나는 그냥 자주점유자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속은 아까 나온 것처럼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를 분리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타주 점유면 얘는 그냥 볼 것도 없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타주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이 타주를 자주로 바꿀 수는 있다는 거야. 그럼 전환시키려면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다? 새로운 권원을 취득하면 돼요. 그럼 새로운 권원을 취득한다는 건 요 A에게 뭘 하면 된다? 사면 되지.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게 있으면 새로운 권원이 생겨서 자주로 바뀝니다. 근데 하나 유의하실 점은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매매나 증여나 교환 이런 거 없이 나는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자주점유자야 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을 별도로 취득해야지 상속을 권원으로 주장할 수는 없고, 자, 두 번째는 새로운 권원을 취득하지 않았어도 자주로 바꿀 수 있죠. 얘한테 가서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내가 가질 거야 라고 소유의 의사를 직접 표시하게 되면 이때는 자주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새로운 권원을 취득하거나 두 번째는 소유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시하면 전환된다. 자, 판례들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자주점유가 인정되는 판례. 경계선을 차고 해서 인접 토지의 얼만큼이에요? 일부를 매수한 토지인 줄 알고 점유했다. 자주. 근데 일부가 아니라 만약에 뭐라고 써 있으면 상당이라고 써 있으면 그건 타주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봤던 게 이런 사례잖아요. 요게 갑이 산 땅이고 요게 을이 산 땅인데 갑이 경계선을 차고 해서 을의 땅의 일부를 점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을의 땅 요만큼까지 요 갑이 점유를 했다는 거야. 그럼 경계선을 차고 하고 을의 땅의 일부를 점유했다면 요건 무슨 점유로 인정한다? 자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얘가 이 상태로 20년이 지나면 취득쇼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주니까. 그러면 이 취득쇼라는 건 반드시 한 필 토지 전부만 할 수 있어요? 일부의 취득쇼 가능하다는 거야. 일부. 점유라는 건 꼭 전부를 점유해야 돼요? 일부만 점유할 수 있어요? 일부만. 그런데 등기는 일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일부를 점유해서 시효를 완성하면 등기할 때는 요거 뭐부터 해야 돼? 분할해서 이전 등기를 받아가면 되고요. 근데 얘가 점유한 게 일부가 아니라 이따만큼 상당 면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건 자주가 아니라 뭘로 본다? 타주로 본다라고 했고요. 자, 2번 중요하죠.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했다. 누가 주장했어요? 점유자가 스스로 권한을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았대. 이러면 전환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누가 주장한 건 전환된다고요? 소유자.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하면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로 바뀐다. 그리고 좀 전에 본 것처럼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한을 취득하면 자주가 되고요. 권한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주로 추정한다라고 있었죠. 자, 3번. 처분권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토지를 매수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겠어요? 처분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 매수한 거예요? 만약에 그냥 처분권 없는 자로부터 매수했다고 써 있으면 자주일까 타주일까? 처분권 없는 사람에게서 샀대요. 자주예요, 타주예요? 자주죠. 처분권이 있든 없든 돈 내고 샀잖아. 그럼 객관적으로 소유사가 있는 거야. 근데 처분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샀다면 자주를 깨뜨리겠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무효인 매매계약. 무효인 매매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했어요. 자주다 타주다? 자주예요. 매매했잖아. 근데 만약에 무효인 걸 알면서도 매수했다면 자주는 깨진다라는 게 판례예요. 구별 되셨어요? 예, 뭐 그런가 보다 하셔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알았다는 건 자주 타주의 문제예요? 선의 악의 문제예요? 선악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우리 대법원이 자주와 선의를 혼동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설마 대법원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제 알면서 샀다라고 하면 자주를 깨뜨리는 이유는 취득수요의 범위를 넓히는 거예요?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제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객관적으로만 얘기하면 알고 사든 모르고 사든 돈 내고 샀으면 자주로 인정해줘야지. 근데 다 인정해 줄 수는 없으니까 처분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사면 자주를 인정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공유자 지분 비율 범위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죠. 그러면 자기 지분 범위는, 자기 지분 비율 범위는 자주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자 한 사람이 그 땅을 다 점유했대요. 그러면 자기 지분만큼은 자주 점유지만 다른 공유자 지분은 자주가 될 수 없다. 그럼 취득수요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것만 자주고. 자, 매도, 경락, 해제 셋 다 뭐가 생긴다 그랬죠? 매도하거나 경락되거나 해제가 되면 인도 의무, 셋 다 인도 의무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타주가 되고, 자, 그리고 남의 것임을 뻔히 알면서 무단 점유, 악의의 무단 점유가 있었고, 자, 명의 신탁에서 수탁자의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죠. 그러니까 수탁자는 100년을 점유해도 시효 취득할 수 없다고 했고, 자, 직접 점유자의 점유, 직접 점유자면 임대인이야, 임차인이야? 임차인. 그러면 당연히 타주. 분묘기지권 자주예요, 타주예요? 분묘기지권은 타주. 분묘기지권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지상권, 유사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타주 점유가 되고, 그래서 가끔 뭐 섞어가지고 자주 타주를 구별하고 있는지를 묻기도 하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럼 뭐 하려고 이걸 구별하느냐? 우리 민법이 자주 점유, 소유의 의사를 요구하는 건 딱 세 군데였어요. 취득수요랑, 제일 중요하죠, 취득수요.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무주물 선점. 주인 없는 물건을 먼저 선점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때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뭐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찜하면 소유자가 되는데 부동산도 돼요? 동산만 돼요? 동산.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 거다? 국가 소유가 되고,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점유자 회복자 책임에서 전부 배상이 아니라 현존이익 배상. 현존이익만 배상하려면 선의로 충분하지 않고 선의이면서 자주까지 갖춰야지. 선자씨만 현존이익 배상이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배상. 딱 세 개 있어요. 세 개. 자주와 타주. 소유사가 있냐 없냐의 구별이었고요. 자, 구별의 기준은 조심하실 점,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린다고요? 내심의 의사라고 써 있으면 틀려요. 내심의 의사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자, 분명하지 않으면 자주로 추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전환은 이제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고, 그러면 자주 점유가 타주 점유로 바뀌어요. 어떤 게 생기면 바뀐다고요? 인도 의무. 인도 의무가 생기면 타주로 바뀌는데 세 개 나왔어요. 판례. 뭐 있었어요? 매도, 경락, 해제. 요건 셋 다 인도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타주로 바뀌고, 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점유자가 소송에서 졌을 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타주로 바뀌는 건 누가 제기한 소송이다? 소유자.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패소하게 되면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바뀌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누가 주장한 거였냐면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했어요. 점유자가 매매, 증여 이런 걸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았대. 이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 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졌다는 것만으로 타주로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게 판례예요. 자, 그 다음에는 반대. 타주가 자주로 바뀌는 거.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뭘 취득하면? 지금은 타주 점유인데 자주 점유. 예를 들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제가 사무실에서 책을 빌려와서 쓰고 있어요. 그럼 제 점유는 자주예요, 타주예요? 빌려온 거니까 타주지. 근데 제가 이걸 자주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사면 되지. 제일 쉬운 거잖아요. 돈만 있으면 사면 돼요.
새로운 권원을 취득하면 돼. 매매, 증여, 교환 이런 거. 두 번째는 뭘 하면 된다고요? 소유사. 제가 가질게요 라고 소유사를 표시하면 전환됩니다. 근데 이 새로운 권원은 매매, 교환, 증여, 상속 뭐는 들어가면 안 돼. 새로운 권원이라고 하면 매매, 교환, 증여, 상속. 시험에 이제 이렇게 낼 수 있어요. 타주 점유자라 하더라도 매매, 교환, 증여, 상속과 같은 새로운 권원을 취득하면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이러면 OX. 틀린 거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될 수 없어요. 상속인이 자주로 전환되려면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을 취득해야 되는 거지 상속 자체가 새로운 권원이 될 수는 없다. 자, 구별의 실익. 자주와 타주를 구별하는 건 우리 민법에 딱 3개 나왔었어요. 뭐 있었어요? 무주물 선점, 취득시효, 그리고 현존이익 배상. 현존이익을 배상하려면 선의 플러스 자주까지 갖춰야 된다라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 얘는 뭐 안 좋은 거 다 묶어놓은 게 하자 있는 거죠. 악의, 과실, 폭력, 은비, 불계속 이런 것들은 하자 있는 거고 하자 없는 건 뭐 선의, 평온, 공연, 무과실 좋은 것들이고 그러면 선의, 악의 우리가 점유에서요. 점유에서 선의 점유자다, 악의 점유자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얘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점유할 권리가 없는 거지. 점유할 권리가 일단 없는 거야. 없는데 있다라고 믿고 점유하면 그게 바로 뭐야? 선의, 오신한 거고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면 악이죠. 그러니까 정당한 권리가 있으면 선의, 악이란 말 안 쓰겠죠.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믿었으면 선의, 알았으면 악이. 근데 이제 가끔은 이거 내가 권리가 있나 없나 긴가민가 해요. 소위 이제 의심을 품고 하는 점유죠. 그럼 의심을 품고 하는 점유는 선이다, 악이다? 악이다라는 게 판례요.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또는 의심을 품고 하는 점유는 악의로 인정합니다. 자, 나머지는 뭐 안 읽어보셔도 되는 쉬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조문들이 나오죠. 이 법조문들은 암기하셔야 될 조문들 잘 아시는 거예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기 몇 가지가 추정된다? 하나, 둘, 셋, 넷, 4가지.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에 가끔 나오면 뻔하잖아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예요. 무과실은 추정 안 돼요. 스스로 증명해야 되고 자, 일단 이 조문 자체가 중요한데 선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했어요. 그러면 이제 뭘로 바뀐다? 악의로 바뀌잖아요. 언제 바뀝니까? 소재기시. 소재기. 그럼 시험에 틀리게 내면 뭐라고 낸다? 패소 판결 확정시라고 하면 틀려요.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건 패소 판결시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소재기시. 우리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시효.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건 언제라고요? 소재기시. 소재기시지 패소 판결시라고 하면 틀리고 그래서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보고요. 자, 점유 계속의 추정. 전이랑 후가 있으면 전하고 후하고 요 두 시점만 증명되면 가운데는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문에 전후 양시에 그러니까 전이랑 갑이라는 애가 2000년이랑 2020년에 점유한 두 시점의 점유를 밝혀주면 가운데 건 따로 증명 안 해도 계속 점유해왔던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기억하실 판례, 이 198조의 점유 계속의 추정은 이 전후의 양시점에 점유자가 한 사람, 동일인일 때만 적용해요? 달라도 돼요? 달라도 되죠. 예를 들어 갑이 을한테 2010년에 승계를 해줬다면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계속은 추정되는데 다만 중간에 끊겼을 수 있으니까 뭘 하나 더 증명해줘야 돼. 을이 갑에게 2010년에 뭐 했다? 승계했다는 건 증명해줘야죠.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시험에 틀리게 내면 점유계속의 추정에 관한 규정은 양 시점의 점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 하나여 적용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단 뭐는 입증해 줘야 된다고요? 승계.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뭐라고 증명을 하냐면 갑이 2000년에 점유를 시작했고 내가 2020년에 점유했어 라고만 증명하면 중간에 얼마든지 끊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을은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야? 갑이 2000년에 점유를 시작해서 내가 2010년에 점유를 승계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라고 증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200조.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물에 대해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200조는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뭐만 기억하시면 된다. 점유로 공시되는 물건은 뭐예요? 부동산은 뭘로 공시하죠? 등기. 동산은 점유. 그러면 얘는 점유하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동산. 얘는 동산 점유에 한해서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죠.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현재 부동산의 점유자와 등기 명의자가 달라요. 그러면 권리자로 인정되는 사람은 점유자예요, 등기 명의냐?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을 우선하기 때문이에요. 자, 점유의 승계. 점유자의 승계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여기까지 끊으면 자기 것만 주장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분리주장하는 거죠. 분리주장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점유와 전 점유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아울러 주장한다는 건 승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승계를 할 때는 좋은 것만 승계하면 안 되니까 모두 승계해야 돼요. 그렇죠? 아울러 주장할 때는 하자도 계승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늘 본 것처럼 갑이 10년, 을이 10년 했으면 을은 합쳐서 20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내 것만 따로 떼어 10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악의의 10년, 을이 선의의 10년이면 을이 20년을 주장하려면 선의예요, 악이에요? 악이. 앞사람이 뭐니까? 악이. 그 얘기 하는 거고요. 그냥 말로 떼우려고 그랬더니 안 되잖아요. 갑이 10년, 을이 10년. 그러면 을이 주장할 수 있는 건 앞사람의 점유를 승계해서 몇 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승계 주장이고 내 것만 따로 떼어서 10년. 이게 이제 분리 주장이란 말이에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요 갑이라는 애가 악이었고요. 을은 선이었대. 그러면 얘가 앞사람의 점유를 승계 주장할 때는 모두 승계하라고요? 하자. 그럼 뭐 아까 봤던 악의 폭력 이런 거 다 승계해야지. 그럼 얘가 20년을 주장하려면 선이 20년이에요? 악이 20년이에요? 악의의 20년이고 그럼 내 것만 주장하면 선의의 10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을은 내 것만 주장할 수도 있고 승계 주장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게 상속에 적용이 될까 안 될까? 상속에는.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에는 적용될 수 없죠. 왜? 상속은 아까 뭐가 안 된다 그랬죠? 분리 주장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법조문은 여기서 점유자의 승계인은이라고 적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요건 특정 승계인이라고 적어야 정확한 표현이야. 포괄 승계인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자기 점유를 분리 주장할 수 없는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요. 자, 관련 판례로 우리가 뭐 본 거 있었냐면 이 갑이 타주 점유를 했어요. 타주 점유. 그런데 요 점유를 승계한 을이 자기 점유만을 분리 주장합니다. 앞사람의 점유가 타주인데
자기 점유를 분리 주장하고 있다면 을의 점유는 자주로 추정할까요? 타주로 인정될까? 앞사람이 타주인데 얘가 무슨 주장한다고요? 분리 주장. 그럼 분리 주장하면 앞사람이랑 상관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럼 뭘로 추정한다? 자주로 추정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자, 3번에 보세요. 점유에 승계가 있는 경우에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예요. 전 점유자가 타주. 근데 얘가 자기 점유만을 주장한다. 그럼 얘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야? 분리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앞사람이랑 상관없는 거니까 현 점유자의 점유는 뭘로 추정한다고요? 자주로 추정한다라는 게 판례. 이 사건이고. 지금 여기까지는 뭐 그냥 조문을 알고 있는지를 출제하는 거니까 조문들 다시 한번 봐두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점유의 추정적 효력, 점유는 하고 있으면 몇 가지가 추정된다고요? 4가지. 소유유사, 선의, 평온, 공연. 뭐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무과실. 이거 4개만 추정되고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고요. 자, 선의 점유자가 소송에서 졌어요. 그럼 뭘로 바뀐다? 악유로 바뀝니다. 언제 바뀐대요? 소재기. 쇼쇼시로 몇 번 얘기. 소재기.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린다고요? 패소 판결 확정시라고 써 있으면 틀려요. 아까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지면 그때는 자주가 타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건 언제 바뀌었어요? 그건 패소 판결시고 지금 선의가 악유로 바뀌는 건 패소 판결시가 아니라 소재기시에요. 자, 점유 계속의 추정. 전후, 전이랑 후랑 두 시점 점유한 게 증명되면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는 기억하실 판례. 이게 추정되려면 양 시점의 점유자가 한 사람 동일이냐에 대해 달라도 돼요. 달라도 돼요. 달라도 되는데 이때는 뭘 하나 더 증명해 줘야 돼. 저 가운데 점유가 승계되었다는 건 입증해 줘야 된다라고 했고요. 권리적법의 추정.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200조에서는 뭐만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요건 어디에만 적용된다?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잖아요. 뭐에만 적용한다고요? 동산. 부동산은 추정력이 등기에 부여되기 때문에 20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점유의 승계. 내 것만 주장할 수도 있고 앞사람의 점유를 승계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앞사람의 점유를 승계할 때는 모두 승계해야 된다고요? 하자까지, 하자도 승계해야 된다. 상속에는 적용될 수 없다. 왜? 상속은 무슨 점유가 인정이 안 되니까. 분리 주장이 인정 안 되니까 특정 승계에만 적용된다라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셨고 좀 쉬었다가 점유자 회복자 관계 볼게요.